유니버설 다르마. 여기서 유니버설은 우주를 말하고 다르마는 불교의 이제 법이죠. 다르마. 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사실 정목 스님이 이제 큰 원을 세워갖고 이영자라는 그 무형문화재 금속 입사장 A4 용치 크기만한데 부처님상 그 10장을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강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작품입니다. 이 속에 유니버설 랭귀지, 유니버설 다르마가 얼쭉 들어있어요. 보시면 잘 아는 이 이꼴렘시죠. 좀 플레이하면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노벨상 받았던 아인슈타인의 강전 효과하고 관계 있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CHNOP는 뭐냐면 행성지구의 생명의 그 흐름입니다. 생명의 현상은 이 엘리먼트,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대략 한 5가지 엘리먼트의 대기 중 아주 빠른 순환 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W 입자입니다. W 입자인데 여기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 있어. 이 W 입자는 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 양성자 무게의 80배쯤 돼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게 1980년대에 유럽 CERN 가속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0란 입자, 요 제로란 말이 전기가 제로란 말인데 G0 입자하고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나오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웨이브 펑션에서 NL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것은 N이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얼마나 떨어져서 돌고 있는가 그럽니다. 요 세 가지 양자수, 잘 보시면 NLM 요 세 가지 양자수에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를 결합하면 4개의 양자수가 나와요. 그 4개의 양자수를 갖고 92가지 주기율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P, E, 감마라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P는 양성자고 프로톤, E는 전자고 감마는 포톤, B달림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일은 이 포톤하고 전자하고 양성자, 전자, 빛 요 세 가지 입자의 무한 중첩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과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요거에 GU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일반 상도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메트릭 텐서라는 겁니다. 요게 4x4 매트릭스인데 요 4x4 매트릭스를 2번 미분하는 거예요. 공변 미분이야. 2번 미분하면 우주의 공률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란 거예요. 요 손바닥만한 요거에 우주에 필요한 랭귀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시대는 신라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현대에 지금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옛날에 초창기에 저런 다보탑이나 석가탑을 만드셨던 분들이 불교의 진리를 저렇게 담아내고 싶어 하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불교를 담아낼 것인가.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가장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날 때, 별처럼 빛날 때의 그 깨달음을 원음 그대로 옮겨 놓은 경전이라. 그래서 이제 금강경 4구계를 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제가 유니버셜 랭귀지를 담은 것은 그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부 모임을 만나서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하는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일 앞에 그 표지가 그 우주의 언어들로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기호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구나. 이거를 뭔가 작품으로 형상화해야 되겠다. 이 작품은 사실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먼 옛날을 상상하면서 그냥 쭉 그려냈거든요. 그려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호나 이런 뭐 상형 문자 같은데 좀 관심은 많아가지고 그쪽을 작품화해서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금강경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작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대칭. 이것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에서 뭘 딱 하나만 끄집어냈을 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뭐냐면 대칭이에요. 대칭이에요. 우주가 생긴 것도 대칭이 있었고, 먼저 대칭이 있었고, 그 대칭이 끼어져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엄밀한, 모든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대칭이라는 단어예요. 그 완벽한 대칭은 뭐라고도 일컬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유비관계가 비슷한 게 불교에서 진여, 뭐 법성, 공, 반야, 이런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대칭을 갖고 수학적으로 대칭하고 보존 법칙을 링크한 엄밀한 수학적 증명을 하고 나서 네테르 증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대칭이 하나가 있으면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걸 증명을 하고 나서 1900년도 초에 이게 증명이 되고 나서 입자 물리학이 꽃을 피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이건 그 유명한 애셔 그림인데, 파나가 애셔 그림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완벽한 삼각형 대칭이 있는데, 약간 허물 대칭이 깨지는 거예요. 대칭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생명체가 출현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칭, 일로 가면 대칭을 회복하는 거고, 일로 가면 대칭이 붕괴되는 거예요. 대성기술론에서 환멸 연기하고 유전 연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의 혼섭하고 그 다음에 그 무명의 혼섭, 이 두 세력이 각축을 벌리는데 싸우는데 결국은 무명의 혼섭은 쉴 때가 있다, 인터럽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의 혼섭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실제로 물리학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입자 물리학, 가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로 가면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10의 20성도보다 더 높아요. 10의 32성도 K. 뭐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온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하고 무명의 안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로 가는 거는 진여 본성, 대칭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업을 받는 세분화돼가는 세계로 가는 거죠. 대칭이 진여고, 진여가 곧 힉스 필드, 힉스 필드에서 입자들이 생기거든요. 모든 우주에 있는 입자들은 힉스 필드, 힉스장에서 질량을 얻어요. 힉스라는 바다에 입자들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원래 입자들이 질량이 없었는데 대칭을 맞추려면 질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힉스 바다에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 질량을 획득해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발견한다는 말은 우주가 왜 출현했는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의 입자까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뭐 조금 과장된 면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 만질 수 있고 덩어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덩어리가 질량인데, 질량이 바로 힉스 바다에 입자들이 풍덩 들어가서 헤엄을 칠 때 그 저항, 힉스 바다에 얼마나 개합되는가, 얼마나 커플링 되는가, 그 커플링 정도, 저항 정도가 바로 질량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이 힉스 메커니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진여 법계에서 우리 삼라만상이 출현했듯이 같은
유비 관계에 있어요. 예. 지금 보존하고 페르미온을 디파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질량, 스핀, 전하라는 거예요. 매스 차지, 스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는 요 세 가지 속성밖에 없어요. 요 파워포인트 한 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입자는 질량과 전기량과 돌아가는 스핀 요 세 가지 속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존재가 어떻게 생겼나 문제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질량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질량은 힉스 바다에 입자들이 헤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큰 입자는 저항이 크고 저항이 크다는 말이 질량을 많이 얻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입자를 분류하는 것은 스핀으로 가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입자는 크게 두 가지, 보존과 페르미온 분류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를 띠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서 보는 전기는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그래요. 예, 정전되고 번개치고 예, 찌리릭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전자의 흐름이고 그 전자가 갖는 것은 일렉트리컬 차지요. 일렉트리컬 전하는데 우주에는 그 전기 전하 말고 그보다 그만큼 중요한 다른 전하가 또 있어요. 그 전하가 바로 뭐냐 하면 위크 차지라는 약전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약전하입니다. 여러분 약전하만 이해하시면 돼요. 색전하는 뭐냐면 콕과 콕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전하가 색전하예요. 근데 약전하가 가장 어렵습니다. 약전하는 바로 뭐냐면 진공이 바로 약전하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비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그 메커니즘은 진공의 바다에 입자들의 헤엄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받는 저항이 질량으로 바뀌는데 그 진공의 바다가 바로 약전하의 바다라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빛 알갱이를 디텍트할 수 있는 망막이 다 있어요. 전기 전하는 항상 알아요. 감전되고 말잖아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느끼잖아요. 불을 끄면 깜깜하잖아요. 태양이 뜨잖아요. 전부 다 이거 뭐냐면 전자기장이에요. 우주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전하로 된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위크 차지. 바로 이 위크 차지, 약전하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방사선 붕괴, 별 속에 일어나는 비밀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역.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진여가 바로 진공, 백큐, 진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무명의 바람이 돈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연이. 그러면, 불생물멸의 진여가 생멸하는 무명을 만나서 결합한 게 아레아식이죠. 네. 그 아레아식이 생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심생멸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무명의 그 혼련한 그 일으킴이 동시에 우리가 보이는 객관 세상과 보는 존재를 한꺼번에 만들어요. 예. 이걸 전상이라 그러고 부를 전자, 그 다음에 능견상, 예,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드디어 우주가 출현한 거죠. 그게 바로 무명의 바람이라고 그러죠. 예. 요 전체를 보시면 제가 수첩을 스캐닝을 했는 겁니다. 수첩 스캐닝 보면 요게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오는가. 요거 이야기예요. 자, 우주의 이게 빅뱅입니다. 요 선이. 빅뱅에서 중력, 그 다음에 스트롱 포스, 위크 포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이렇게 분화되어 나오는데 이때 온도는 10에 32성도 캡니다. 요 중력이 처음 딱 분화될 때 시간은 10에 43성초.
중력이 독립돼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여기서 스트롱 포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요거 분화되는 요 위치 따라가 보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쯤 돼요. 100기가 일렉트론.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W 입자들이 나왔죠. W 입자하고 G0 입자하고 감마 입자가 대칭성을 회복해요. 더 올라가면 질량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포톤은 빛은 지금도 질량이 제로입니다. 정지 질량이. 근데 W 입자하고 G0 입자는 엄청 무거워요. 양성자의 80배, 90배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이 제로 돼서 우리 빛하고 한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두 포스가 함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게 입자 물리학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자 관점에서 우주의 137억 년을 구획하면 맨 처음에 이제 빅뱅이 있었던 거예요. 빅뱅.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자,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43성초라는 이 숫자가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계산돼 나옵니다. 강속을 5성하고 프랑크 상수에다가 중력 상수를 곱해주고 루트를 취하면 이게 대략 10의 43성초가 나와요. 우주의 기본적 상수를 결합하면 그 프랑크 타임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 전에 요 찰나적인 요 때까지는 물리학이 접근을 못해요. 근데 요 프랑크 타임 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요 보면 플랑크 타임에서 10의 마이너스 36성초까지 일어나는 우주의 실상은 뭐냐 하면 블랙홀입니다. 베이비 블랙홀. 그러면 블랙홀이 증발하고 생성되고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블랙홀이 시공이 막 분산되고 갈갈이 찢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인과율이 적용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요 찰나적인 때는. 그래서 우주는 거대한 블랙홀 집합체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10의 마이너스 36성초에 지금 우주론의 가장 한 이슈인 요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양성자보다 적었다가 10의 50성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찰나적인 순간에. 근데 이걸 누가 믿어? 이제는 믿어야 돼요. 과학이 증명을 했으니까. 거의 증명을 했으니까. 그때 폭발했는, 찰나적으로 폭발했던 그 충격파를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잘 보세요. 이까지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 바로 뭐냐 하면 백큐음의 진공의 요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씨앗이. 진공의 요동입니다. 진공의 퀀텀 플락시에이션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쿼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드론,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렙톤 시대, 일렉트론, 뮤온, 타우 이런 렙톤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빅뱅 이후 1초 지난 때입니다. 원세컨드. 1초 지났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빛의 우주가 돼요. 빛의 우주가 5만 5천 년 지났을 때 뭘 바뀌느냐 하면 메타 물질 도미넌트 우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빅뱅 후 한 1억 년, 지금 대략 한 3억 년 오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최초의 별이 생깁니다. 빅뱅 이후에 한 2, 3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별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한 10억 년쯤 지났을 때 갤럭시가 생겨요. 이 모든 게 이때 일어난 인플레이션, 이 폭발적인 우주의 팽창, 시공이 팽창하는 이 여파로 지금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에 한 번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요거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빅뱅 이후 38만 년 지났을 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주를 팽배하게 있던 삐딸갱이하고 일렉트론이 계속 충돌하는데, 우주가 식어가니까네, 일렉트론, 전자의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자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주에 수소 원자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밤하늘의 별들에 나는 거는 별은 거의 70% 이상이 수소 기체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수소가 드물어요. 바다에 물론 있죠. H2O 상태로 수소가 있는데 액체 상태로 갇혀있긴 한데 기체 상태의 수소는 지구에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목성에 가면 외곽가스가 거의 다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70% 이상이 수소입니다. 별은. 그 수소가 만들어지는
타임이 바로 38만 년이고 요때를 바로 뭐냐면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요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들이 우주 공간에 막 다니다가 삐달갱이하고 충돌을 해요. 삐달갱이하고. 그러면 전자가 빛이 계속 난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자가 원자핵에 갇히면 계속 충돌하던 전자가 사라지니까 빛이 우주를 손살같이 빠져나옵니다. 우주에 쫙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빛이 나옵니다. 이게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빛이 있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전자하고 충돌하는데. 근데 수소 원자가 출현하면서부터 우주가 어떤 측면에서 텅 비게 된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로 2002년쯤에 우리 인간이 인공신을 쏘아올려서 찍었어요. 실제로 찍었어요. 바로 베이비 우주, 갓 태어난 우주의 울음소리를 그냥 찍은 거예요. 갓 태어난 우주의 심장 박동을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과학에 있어서. 이게 처음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앞에 계시는 이 스님들하고 저 사이는 빛이 얼굴에 반사돼가 제가 스님들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1마이크로세컨드 한 100만 분의 1초 걸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만 분의 1초 전에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면 태양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8분 20초 전에 태양을 출발했던 삐달갱이가 내 망막에 들어온 거예요. 요 비율을 계속 가면 바로 동일한 겁니다. 인공위성이 지금 찍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듯이 그 인공위성이 지금 베이비 우주를 찍은 거예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과학적인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PD님을 쳐다보면서 인지하는 그 시간이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는 바로바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8분 23초가 지난 후에 우리 PD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 버린 것을 자꾸 우리 중생들은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과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말 과학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워요. 유니버셜 랭귀지. 그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학을 떠나서 우리 인류는 지금 살 수 없을 정도로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인류 산과 함께 출현된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과학적 언어가 좀 필요한 시대이다.